작가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실패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작가님 말씀처럼 조금 바닥 찍고 회복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진짜 이 소식 이후로 급등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뭐 배경, 원인은 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우리가 지금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럴 리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죽는 거고 비트코인 투자들은 다 죽은 거죠. 그날 아, 사실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살린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암살이 되었으면 비트코인은 죽은 거였나요, 그날? 비트코인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코인 어, 시장도 거의 다 이제 죽은 거라고 봐야죠.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가님 먼저. 왜냐하면 사실은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떨어졌겠죠. 실명 매물이 더 많이 나왔겠죠. 아, 왜냐하면 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야. 나는 정말 좋아해. 응? 난 정책적으로 많이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아까 또 다음에 또 질문 중에도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그죠?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나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좋아하는데 그죠? 음,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했는데 근데 그 대통령이 없어지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할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지금 트럼프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면 바이든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또 게리 겐슬러가 우리 괴롭히고 그죠? 음, 바이든이 또 뭐 거부하고 그러면 또 암호화폐의 미래는 또 암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또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죠. 자, 나는 중국을 칠 거야. 나는 네. 중국이랑 싸울 거야. 그죠? 그럼 나는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강력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은 이제 싸워야 돼. 그죠? 파이팅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USA랑 그러니까 우리는 US를 위해 싸울 거야. 결국은 벽을 세울 거야. 장벽을 네. 세울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블록 경제로 갈 거야. 담을 쌓을 거야. 그러면 담을 쌓고 고립된 경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국경을 넘는 화폐거든요. 음, 비트코인이죠. 아. 그런 의미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비트코인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도 중국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미국과 통화적으로 뭔가 원활하게 무역을 하려면 비트코인만한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무역을 떠나서 음, 달러 표기 자산이잖아요. 달러를 그쵸. 획득할 때 필요한 게 비트코인이니까. 아, 근데 지금은 작가님, 저희가 뭐 달러는 사실 음. 뭐, 이렇게 달러가 뭐 귀하다고 하지만, 강달러라고 하지만 이게 달러를 획득을 못 한다, 막 이런 건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트럼프 우리나라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되면 정말 거죠. 그렇게 될까요? 그럼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기 때문에 달러를 구하기 쉬운 거지 중국 달러 구하기 어렵죠. 음, 아프리카는 후진국일수록 달러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긴 나라에서 많이 하죠. 바꿔주지도 않고. 네. 대신 비트코인은 달러 표기 자산이잖아요. 그럼 네.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확실하다. 국경을 전송할 수도 있고. 그쵸. 작가님, 그럼 트럼프 지지율이 이렇게 좀 이 암살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올라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던 일론 머스크도 갑자기 막 트럼프 지지 선언하고 막 여기저기서 연예인들도 지지 선언하고 공화당에서도 지지 선언하고 지금 대세가 트럼프인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비트코인, 나아가서 알트코인 가격이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이 살면 당연히 알트코인이 사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전까지 총격이나 피격을 뭐 당해서 살아난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예전 레이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자산에서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그렇죠. 성격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해주고 자기를 음,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이미 다이먼을 자기 경제부 장관으로 안 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에요. 음, 나라를 위해서 중국에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음,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음, 우리는 트럼프가 되면 사실은 세계 경제를 떠나서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근데 음, 사실은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도 그대로 했어요.
아, 그런가요? 바이든은 같이 때리고. 반암호화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마찬가지인데 무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정책 보면 똑같잖아요. 맞아요. 말은 막 이렇게 좋게 네. 하는데 중국은 계속 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쉽게 해서 이민자, 원래 민주당은 이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경 음, 방어하면서 이번에 안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미국을 위한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네, 되든 사실은 똑같긴 한데 음,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요번 다음번에도 미국을 위한 정책인 거지 우리를 위한 정책은 없거든요. 네, 미국이 뭐 다른 나라 생각하겠어요? 일단 자기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세계 경제 밀수냐는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코인을 좋아하는, 음, 그죠?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중국에 뺏길 수 없어. 그리고 네,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다 채굴했으면 좋겠어.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통령을 되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저밈 코인도 막 하고 발행도 하고 저 멜라니아 여사도 막 코인 발행을 하셨다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NFT를 지금 네 번째 NFT 를 발행하신다고 하고 또 음, 이더리움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와 우리 트럼프 형님 이더리움도 많고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선거만 해도 이런 암호화폐가 정치하고는 연관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숫자가 미국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걸까요,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서 지지율이 원래는 피습 전에는 뭐 차이가 뭐 2, 3%밖에 안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인구가 4,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0%좀 그러면은 넘네요, 쉽게 이게. 얘기해서 13% 정도 될 거예요. 13% 정도. 음, 그러면 13% 정도의 인구가 캐스팅 보드가 되는 거죠. 아. 얘네가 어디를 붓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향방에 갈리는 거죠.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도가 어디를 찍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를 잡고 있는 입장이 이제 쉽게 해서 비트코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저 13%가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하는 애들이 학력도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음, 오히려 그 스마트머니라고 쉽게 해서 그냥 뭐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 입장에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13%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 작가님, 이건 약간 이제 다른 측면의 질문인데, 암호화폐 쪽이 아니라 세계 전반적인 경제 호황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공화당이 좀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호황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든 트럼프든 똑같을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똑같다고 뭐냐면 보시는군요. 트럼프는 일단은 이제 관세를 매기자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관세 네. 많이 매길 거야. 지금 걱정이 뭐냐면 관세를 많이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부과를 하면 응? 음. 물가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법인세 내릴 거야. 음,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돈을 또 푸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쉽게 해서 저는 걱정이 뭐냐면 초반에 경기가 막 좋다가 물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 우리가 21년에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서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금리를 트럼프가 쭉 내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금리 인상할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다 부서질 수 있겠죠. 아, 근데 많이 부서질까 봐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빼놓으면 많이 부서졌을 때 사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올릴 때 확실하게 올려주고 떨어질 때 확실하게 떨어뜨려주고 요번에도 뭐라고 하냐면 야 파월 너 금리 내리지 마. 내가 너 안 자를 테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내릴게. 그게 어. 지금 미국 경제를 위해서 금리 인하하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죠. 트럼프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내 아니니까. 임기가 됐을 때 해야 된다는. 내가 내릴게. 내가 얘기가 되면. 내가 내려서 이렇게 경제 경기를 좀 더 활성화하고 좋게 돈을 들다 만들어줄게. 가질게. 예. 그렇군. 그럼 작가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올리고 뭐 돈 풀고 이런 금리 인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유동성이죠. 유동성. 아, 지금 사실은 제가 그냥 희망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거 그냥 저희 내피셜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음, 뭐냐면 이제 오늘 쉽게 해서 이제 바이든이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총 맞고도 유세를 하는데 네. 바이든은 코로나 걸려서 감기 걸려서 나 이제 못 나와요. 힘들어서. 사람들의 맞아요.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내려가고
왜냐면 낸시 펠로시도 오바마도 이제 우리 바이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요즘 그럼 선수 이제 교체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선수 교체가 아마 요번 주말에 되고 선수 교체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 되겠죠? 그럼 해리슨 부통령이 되면 트럼프도 약간 긴장을 하겠죠. 음. 바이든은 내가 그냥 이기는데 네. 젊은 애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싸울 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긴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젊은 후보가 나왔으니까 싸울 만 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금리나 하고 음. 그럼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요번에 컨퍼런스 가서 비트코인에서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그쵸. 네, 그러면서 더 유동성이 풀리면서 뭔가 좋아지는 저의 음. 희망이론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고 좀 당선은 잠깐 트럼프가 해봤습니다. 되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아. 한번 좋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작가님,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에 정말 끝물에 정말 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3억 정도 맨날 생각하죠. 트럼프 가장 대통령. 많을 땐 3억, 그리고 최소 한 2억 정도 보고 계속 있으니까. 최소 2억 내지 3억.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반대로 민주당 쪽이 된다고 하면 좀 네, 비트코인 쪽에는 악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게리 겐슬러가 자기가 이제 안 잘리는 거 알고, 음, 그럼 이제 우리 비트코인의 미래는 나쁘진 않지만, 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확실히 올려주고 확실히 떨어뜨려주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만약에 내년이 원래 상승장이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내년 초요 아니면 올해 음. 말에 이제 그거 없이 선거 끝나고 실망 매물이 터질 수도 있겠죠. 실망 매물로 선거 끝나고 선거 시점이 최고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좀 사실은 민주당이 된다고 하면은 비중을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그럼 작가님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고 하면 선거 끝날 시점에 좀 파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팔 있으신가요? 거예요. 많이 파시겠다. 네. 그럼 50% 정도 파시는 건가요? 아니요, 80% 팔아야죠. 그렇게 많이 파시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 팔기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네. 요즘 그 지정학적인 얘기 조금 해볼게요. 미국의 극심한 네네. 정치적인 분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후보를 암살 시도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패배한 쪽에서 승복을 하지 않고 이 총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거 정말 내전 상태나 무력 충돌 막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있거든요.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 쪽 진영도 이미 막 부정선거다 이번 그 2016년 선거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미국이 막 극심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에 빠지면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 뭐 못 올라가거나 그러는 건 아닐까요? 떨어지거나? 근데 지금 보면은 근데 뭐 쉽게 해서 그냥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2~3% 정도면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네, 지금처럼 트럼프가 뭐 한 60 몇 프로, 바이든이 음,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음, 사실은 승복해야죠. 승복될 거다. 이제 예.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커질 요즘 거다. 그리고 요즘 트럼프가 거의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을 쉽게 해서 이제 우리 얘기로 하면 뒷담화하거나 안 음,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 전체를 통합해야 된다. 우리 강한 음,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던진 게 뭐냐면 나는 대통령이니까 음, 우리 이제 미국 같이 싸워야 돼. 근데 우리 내부 음, 주경향이 아니라 우리 중국이랑 싸워야 돼. 그리고 또 트럼프는 또 유럽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우리끼리 잘 음, 뭉쳐서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트럼프가 총 받고 나서 파이팅을 외쳤을 때, 그죠? 청중도에 다 USA를 외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자. 뭐 그런 메시지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났을 때 제가 볼 때 내라는 뭐 거의 1000분의 1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아까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한다는 얘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게요. 네.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는 좀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행사인가요, 작가님? 비트코인 뭐 최대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 음, 그래서 내시빌이라는 데서 열리는데 25일부터 27일 동안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오냐? 그냥 뭐 그래서 트럼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우리 세일러 형님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우리 세일러. 그다음에 우리 돈나무 누님, 캐시우도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소속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음,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네. 그분도 엄청 좋아하죠. 우리가 뭐 비트코인으로 맞아요, 맞아요. 부채를 그러시죠. 백업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연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인제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가 테네시주거든요. 네. 테네시주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아, 공화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트럼프가 안 가도 거기 무조건 이기거든요. 네. 근데 거길 굳이 트럼프가 가잖아요. 그럼 이게 선거하러 가는 건 유세하러 가는 건 아니네요, 진짜. 유사하는 건 아니고 가서 쉽게 해서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더 넓은 우리 암호화폐 우리 칩을 다 흡수하겠다. 오늘 얘기 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어. 된다라고 지금 그런 찌라시들이 돌아요. 찌라시가. 말한 건 아니군요. 쉽게 해서 그냥 쉽게 해서 뭐 정식 소식들은 아니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 있는 얘기로 그런 음. 얘기가 자꾸 돌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는 음. 말이 만약에 그날 이제 트럼프가 딱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인제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 1억 바로 뚫을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공식적으로 나오면 1억 뚫을 거다 네. 바로. 그렇죠.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그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순간 저는 1억을 뚫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인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트럼프랑 사진 찍으려면 비트코인 1개 내야 돼." 비트코인 하나 주면 같이 사진도 찍어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요? 정말 우리 럼프 형님은 타고난 그 전략가와 음. 쇼맨십과 네. 속맞고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작가님 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보통은 여기에서는 좀 뭐 어떤 내용을 다루는 그런 컨퍼런스인가요, 여기선? 그런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사용용 폭이 얼마큼 넓어졌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주식에서 이제 우리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개발을 뭘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요번에는 어쨌든 정치적 행사가 된 거죠. 트럼프가 오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마이클 세일러 이분은 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장님 아닙니까? 이분 맞죠? 비트코인을 막 뭐 몇만 개씩 사시는 분인데 한 번에 사실 때. 아유, 최고죠. 예, 근데 요번에 막 비트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뭐 요즘 잘 지내시고 있나요? 아니 근데 평당이 3만 얼마예요. 그렇군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연예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걱정을 그렇군요. 해야지. 네. 근데 마이클 세일러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차트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네.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고점일 때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분은 그냥 꾸준히 그냥 사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단이 3만 달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냐면 그냥 돈 생길 때 사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지금 이제 많이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욕을 먹어도 계속 사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지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트코인을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죠. 그쵸. 작년이었으면 무조건 수익이죠. 예 그쵸. 그럼 마이클 세일러는 그때 아무 때나 샀죠. 그쵸. 그때 비싸도 사고 싸도 사고 그죠. 네. 결국 수익이죠. 그쵸. 작년 기준으로 비싸다 사댔지 지금 기준으로 무조건 싼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건가요? 그렇군요. 누가 현명한 투자자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계속 산다고 그랬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씩. 그죠? 네. 근데 그때 뭐 막 시즌 아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음. 경험상 이더리움은 저번에 한번 제 책에도 썼지만 4년 전에 안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안 망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돈 생길 때마다 지금 사실 불안하면 이더리움을 사는 거죠. 음. ETF도 있으니까. 네. 이더리움 얘기 이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